여배품, 화해품과 나누어지죠. 우리 한국 출란 돌연변이체를 가지고 우리 연구하고 만들고 연습하고 작품을 내죠. 자, 우리 돌연변이체 여배품 9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세로로 내려가는 스트라이프죠. 가로 들면 복류, 안으로 들면 호, 꽉 차면 중투, 더벙더벙 흩어지면 3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가로로 가는 무리가 3개가 있습니다. 호피반, 사피반, 서반, 그리고 체형을 가지고 3개로 나눴습니다. 난장이, 단엽, 조금 발바리처럼, 치아와가 단엽이라고 보면 발바리처럼 약간 크고 환엽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쭈글쭈글한 게 있죠. 도사처럼. 그걸 가지고 미견이라고 부르는 난초도 미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쁜 잎과 짧은 잎과 동글동글하게 작으면서 조금 예쁜 거, 단엽, 환엽, 미엽, 호, 중투, 삼반, 복륜. 호중투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중투는 인사이드 스트라이핑이라고 부르고 복륜은 아웃사이드 스트라이핑이라고 하죠. 그리고 구름이 걸린 듯한 서반과 호랑이 가죽 같은 호피반, 기러기 떼가 하늘을 날아가는 군무를 볼 수 있는 사피반, 이렇게 해서 9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자,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가 한국 출란의 여배품이라는 걸 이해를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원래 색상은 초록색이죠. 거기에 노란색이나 흰색 등이 어떤 형태로 붙어 있냐에 따라서 계열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가치가 나누어지고 되는 것이죠. 중투는 밖이 초록색이죠. 안이 노란색이고. 자, 여기에서 모든 무늬나 줄이나 반점들은 황색이 최고로 친다는 점입니다. 황색은 금메달이다, 흰색은 은메달이다, 그 외에는 동메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 입장입니다. 우리 전체 입장은 아닙니다. 제 입장은 제 책을 통해서 충분히 수록되어 있으니 그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노란색 금이라고 그랬죠. 자, 금 18K, 24K, 14K 금, 도금, 금 비슷한 금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누르무리하고 번쩍번쩍한다고 금입니까? 아니죠. 금은 뭐라 해야 됩니까? 금을 검사했을 때 99.99% 파인 골드라고 하는 게 붙어야 순금이죠. 다시 말해서 이 노란색도 진짜 노란색이어야만 가치가 높아진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진짜 노란색 뭔가 알아볼까요? 처음에 나올 때부터, 요만할 때부터 줄무늬가 똑같이 들어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자라면서 노란색이 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 해가 거듭해도 그 황금색이 빛깔이 가면 안 되겠죠. 다 도금하고 가짜 금이 빛깔이 가지 진짜 금은 닦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닦을수록 번쩍번쩍했죠. 가짜 금은 닦으면 이 잎에 났던 색깔이 도장이 발해가지고 색이 감소됩니다. 닦을수록 빛이 나는 정도로 자라면서 노란색, 시간 지나도 노란색, 9년 10년이 돼도 노란색이 변하지 않아야 황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노란색이 묽다, 옅다, 바나나 우유 색깔 노랗습니까? 계란 노란자 노랗습니까? 안 노랗죠. 단풍잎 노랗습니까? 안 노랗죠. 노란 거는 뭐가 노랗습니까? 그렇죠. 국화꽃, 해바라기 꽃이 노랗죠. 그거는 수금입니다. 그리고 바나나 우유 색깔 18K입니다. 계란 노란자 14K입니다. 은행 잎이 도금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색에도 급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탈색, 변색, 감소 등이 일어나면 역시 가치가 없죠. 불변, 처음부터 끝까지 번쩍번쩍한 황색이 쫙 나타나야 쓸만한 스트라이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테를 둘렀습니다. 둘렀죠. 둘러는 것은 보석을 앉히는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황금을 앉혔습니다. 이렇게. 자, 이 거리가 얇아야 좋습니까? 어느 정도 안 흘러갈 정도로 단단하고 견고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딱 봐도 안정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 녹색은 두께가 적당히 있으면서 밑에까지 다 내려가야 됩니다. 머리에만 덮어쓰고 있는 것은 돌이 달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보석으로 가치가 없죠. 금으로서 가치가 있지만, 그래서 이 초록색이 어느 정도로 어시스트를 하고 견고하게 물고 있고, 또 그 물고 있는 이파리가 한 촉에 6장이지 않습니까? 6장 모두 다가 안정적으로 평균적으로 잘 물고 있고 또 전체 촉이 다 잘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록색에도 등급이 있죠. 자, 어떤 색이 좋습니까? 그렇죠. 진한 초록색이 좋습니다. 왜? 한국 출란 중투 엽록체가 부족해요. 노랗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록색인 부분이라도 광합성을 잘할 수 있는
초록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초록색 진하고 검게 보일 정도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황색하고 잘 물어야 되고, 그리고 황색하고 녹색하고 만나 있는 머리 쪽에 이렇게 생겼죠. 그걸 일본에 가면 크라운 왕관이라고, 저는 드나듬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워딩을. 이 드나듬, 이 교차되는 자리가 선명하고 극명하고 두껍게 안정적으로 남성적으로 탁탁탁 들어야 중투로서 가치가 보여야 된다. 또 중투로서 상위 클래스에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잎은 얇은 것보다 두툼한 게 좋겠죠. 그리고 잎의 형태는 너무 드리워져서 파마하다가 중화제 떨어져 가지고 엉망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기면 안 되고, 아주 가르마를 타듯이 간결하고, 여기에서 조명을 때려 가지고 뒤에서 봤을 때 이 그림자가 무늬화를 그리듯이 여백이 다 나타나면서 아름답게 표현이 돼야 되죠. 우리가 촉수 많다고 우수하다고 볼 수 없죠. 우리가 여러분 서예 대회에 나갔는데 글자 만자 썼다고 상 줍니까? 네 자를 써도 글같이 써야 상을 주죠.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 더, 국산이어야 되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이 한국 출란의 여배품이 있어서 가장 상징적이고 화려하고 우리 모두의 로망인 게 바로 중투죠. 인사이드 스트라이핑, 중투가 꽃입니다. 여기에는 제 방송을 싫어하는 사람도 이견이 없겠죠. 자, 두 번째가 아웃사이드 스트라이프입니다. 저는 복륜 연구를 많이 했고 또 복륜 제가 좀 압니다. 자, 우리 한국 출란 전시회 와보면 참 한국 출란이 맞나 싶을 정도의 복륜들도 상을 받는 경우가 많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감소해야 우리 한국 출란 복륜 더 나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중투와 함께 우리 여배품을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가 될 수 있겠죠. 지금 복륜의 추락과 하락, 몰락 비애 안타깝습니다. 다 저희 책임이죠. 자, 오늘 복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복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륜은 초록색이 안에 많고 바깥에 태가 둘렀죠. 이 또한 노란색으로 들어있는 게 바로 골드 메달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 이 난초 제 문화생이 내는 난초입니다. 이름 밝힐 수가 없고, 이렇게 보면 약간 우유색이죠. 자, 우유색은 은메달도 아닙니다. 은은 백색이 아니라 화이트, 우유는 밀크 화이트, 오리지널 화이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륜, 자, 노란색이어야 되죠. 우리 노란색 복륜 대표적인 게 뭡니까? 명건보죠. 자, 중투의 노란색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가시와 신문이죠. 자, 이 복륜 황색이어야 된다라는 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복륜 또한 이 아래쪽까지 다 들어와야 됩니다. 복륜은 녹색을 받들고 있는 검으로 이렇게 받쳐진 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복륜이 아래쪽까지 다 내려가야 되고, 여러분 두터워야 되겠죠, 안정적으로. 그리고 위에 바탕색인 녹색에 들어있는 이 교차 지점이 크라운이 극명해야 됩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 뭐 콘트라스트, 그리고 우리가 중국말로 하면 보색이라 그러죠. 색상의 대비, 이게 극명하고 선명하고 또렷하고 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역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야 되고, 나올 때부터 무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속장 바깥장 할 것 없이 다 잘 들어야 되고, 위에가 안정적으로 깊이 좀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밑에가 다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역시 중투처럼 진하고 그 다음에 윤기가 나고 해서 녹색의 컨디션 좋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복륜도 중투와 똑같이 안팎으로 들어있다, 이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우리 복륜은 중투와 달리 무늬가 밑에까지 쭉쭉 내려가는 것들이 굉장히 귀합니다. 자, 여러분, 귀하다고 해서 귀하지 않는 것을 마구 사서 마구 구해서 데리고 와서 작품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남들이 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야 되죠. 안 그러면 놀이죠. 놀이하는데 무슨 돈 들여가 이 먼 데까지 옵니까? 집에서 놀면 되지. 자, 여러분, 여기는 콘테스트장이고 국가의 국무위원회 위가 걸려있는 상훈입니다. 우리가 전국체전 체육대회 탁구, 레슬링, 유도, 체육부 장관기 가면 피 터지도록 합니다. 여기도 다 장관기입니다. 왜 여기는 동네에서 놀이처럼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집중하고 신경 쓰고 룰을 배우고 룰을 익히시고 원칙을 세우시고 하나하나 다듬어서 한국적인 아름다움, 복륜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미, 이런 것들을 흠뻑 발현할 수 있는 품종을 찾고 고르고
만나가지고 그걸 7년 8년 깨끗하게 6짝씩 만들어서 잎을 안 태우고 또 조도를 적당히 줘서 이 초록색이 바래지 않도록 하고 해서 다듬고 만들고 갈아가지고 세공해서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한국 출란 여배품 성용차로 비교를 한다면 앞타이어 전륜에 해당되는 게 바로 중투호라고 하는 인사이드 스트라이프, 그 다음에 앞바퀴 반대편이라고 보면 우리가 복륜 아웃사이드 스트라이프, 다시 말하면 세로로 줄이 들어는 이 특징을 가진 세 가지가 바로 앞바퀴가 됩니다. 그리고 뒷바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서반, 호피반, 사피반이 되겠죠. 그리고 단엽은 자동차의 체형과 어떤 스타일을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면 아마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앞바퀴에 해당되는 하나, 바로 산반이죠. 산반. 산철에 가면 가장 많이 만나고 가장 흔하게 만나고 또 가격도 가장 싸고 이렇습니다. 우리 도로변 중에 가장 개체수가 많죠. 많은데 이 산반 알고 계산해서 들여다보면 중투나 호보다는 훨씬 더 귀하고 복륜보다 귀합니다. 이 산반은 조금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산반을 기르는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중투나 복륜은 화려하게 줄이 들고 줄이 안으로 밖으로 들고 아름답고 여러 촉이 되면 먼 거리에서 봐도 굉장히 좋고, 자 여러분, 한국 출란 여배품으로 가치가 있으려면 본인이 본인 난초를 보면서 괜찮다 안 됩니다. 5m 좀 떨어져서 봐도 태가 탁 나오는 정도로 특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무늬가 요만큼 들면 5m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죠? 확실하게 들어야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산반 역시 황색이어야 되죠. 둘째, 무늬가 세월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초록색이 호와 복륜처럼 안에가 진하게 들고 노란색이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산반은 특수하게 호나 우리 또 중투나 복륜과는 달리 이게 속장에 무늬가 안 나와요. 자, 볼까요? 무늬가 좀 적어요. 다른 계열들은 속에도 무늬가 잘 드는데 특이하게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산반은 속장에까지도 무늬가 정교하게 잘 들었냐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지 않으면 그저 산반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속장까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투가 이래 나오는데 속에 중투 하는 거 봤어요? 그럼 급이 떨어지죠. 복륜인데 밑에만 있고 여기 없는 복륜 봤습니까? 없죠. 똑같습니다. 우리 여배품은 전체 잎이 모두 다가 다 들어야 된다는 게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열만 나누어질 뿐이죠. 여러분, 옛날에 나온 차 폰이 벤처 600 지금 나오는 거하고 똑같이 성용차입니다. 그런데 벤처 600하고 폰이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자, 지금 시절에는 난초가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을 갖추지 않은 난초들은 가정용으로 집에서 즐기는 쪽으로 사용하시라. 그리고 대회나 시합에는 외부인들, 국빈들 또 사람을 초청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초청을 하려면 스페셜한 것만 나와야 되죠. 양으로 하는 시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또 산반 속장에까지 무늬 들었는 게 잘 없어요. 제 교육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장님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나한테 어디서 삽니까? 그거 없으면 안 해야 되죠. 우리가 진돗개 전시하는데 진돗개 없다고 똥개 들고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또 흥분했습니다. 제가 또 몰입하다 보면 또 약간 또 제가 또 브레이크 잘 안 됐잖아요. 그죠? 자, 우리 산반 늘 복륜과 중투에 가려졌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정제되고 엄선되고 갖춘 산반만 드러내서 따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발생되었던 것이죠. 산반 괜찮은 품종 한 쪽 2천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갖춘 산반은 꽃에도 잘 나오죠. 자, 산만화가 꽃이 피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 산반은 흩어질 산조의 무늬 반짝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이 무늬 줄이 스트라이프가 흩어졌다. 다시 말하면 임금의 용포이죠. 용포의 용을 그림을 그렸습니까? 아니면 금박을 넣었습니까? 아니죠. 다 바늘로 금실을 하나하나 땀을 넣어가지고 용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쇠자가 용포 입을 수 있습니까? 차명당합니다. 용포는 임금만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트라이프는 오로지 황색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산반은 노란색이 굉장히 귀합니다. 대부분
흑거무리한색, 허여무리한색, 흰색 이렇습니다. 노란색이 최고이다 라는 점 드리고, 그 다음에 금실로 술을 놓듯이 들어있으니 조금 굵고 웨이브가 지면서 생동감 있는 정도로 긁어드렸는 산반이 좋은 것이다. 속장까지 들어야 된다. 그리고 초록색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전체 잎이 다 있어야 된다. 없어지거나 어떻게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산반을 보는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산반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앞타이에 해당되는 두 가지는 앞타이의 좌우에 해당되는 세 가지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그 다음에 흩어져 있는 버스타입 세 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제가 설명드릴 장르는 이 세로 들어있는 게 가로로 들어있는 거죠. 호피반, 사피반, 서반을 다음 편에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